누구야 얘? 안녕하세요, 누가봐입니다. 이번 주 요즘 뜨개를 오신 거를 뭐야 이거? 이번 주 요즘 뜨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저는 체감상으로 진짜 짧은 기간 만에 요즘 뜨개를 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번 요즘 뜨개가 미뤄지면서 뭔가 이렇게 스케줄이 애매해져가지고 한 열흘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뭔가 체감상은 일주일 만에 올리는 것 같네요. 그동안 많은 뜨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다양한 뜨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개가 뭐냐? 이 중구난방 인트로 언제쯤 자리 잡힐지. 그래서 요즘 뜨개가 뭐냐? 요즘 뜨개는 제가 뜨개 관련 수다를 떠는 것이고요. 제가 뜨개를 알려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엄청난 야매뜨개러이기 때문에 뭐를 가르쳐드리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것들, 요즘 완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뜨고 싶은 것들, 자주 뜨개 관련 구매한 것들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늘 간간히 제가 늘 삼천포로 빠지는 투머치 토커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수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 중인 이제 뜨개 관련 굿즈, 프로젝트백이랑 뜨개 마커, 그리고 이번에 뜨개 서적들도 판매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봐 니치 관련된 소식들도 아주 짤막하게 마지막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그냥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뜨게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재미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와 주시는 분들은 진짜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인스타를 통해서도 이제 소식 알려주시고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댓글 다는 속도가 느리고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더 열심히 댓글도 달고 피드백도 빨리빨리 드려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럴까요? 근데 올해 좀 아직까지 진짜 2월 중순? 이제 2월 초잖아요. 벌써 이제 곧 중순이 될 텐데 진짜 그게 너무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1월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반좀비처럼 1월을 지내가지고 지금 맞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의욕이 많이 없었던 시기였어가지고 조금 더 활력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2월부터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집에 있겠지만 집 안에서 활동적이고 잠 좀 그만 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도 제가 원래는 아침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조금 늦춰져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고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원래도 사람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좀 노곤노곤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진짜 그게 심해가지고 밥 먹고 자고 그러다 보면은 한 30분 자지 하는 게 막 금방 2-3시간 되고 이 패턴이 너무 반복돼가지고 진짜 생활 리듬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진짜 고쳐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또 삼천포로 빠지면은 어떡하려고 이럽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활기차고 앞으로는 좀 더 활동적이고 조금 더 액티브한 모습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고민이라고 말했었던 커피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커피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거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뜨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뒤로 뺄게요. 그냥 짧게 앞에는 얘기하고
그래서 혹시 그래서 제가 올리는 컨텐츠를 즐겨주시고 혹시 이 채널을 서포트 해주시고 싶으시면은 코피를 통해서 서포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정말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코피 한 번씩 찾아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피를 통해서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부담 없이 광고 그냥 안 보셔도 되니까 광고를 부담 없이 넘겨주세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유튜브 애청자로서 그 광고를 소비하는 것조차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를 보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막 한 채널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컨텐츠를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광고를 정말 많이 봐야 되게 되는데, 이 유튜브 플랫폼에 있는 광고 소비 말고 다른 방식으로 채널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방식이 생겼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코피를 개설한 거에 대해서 부담 가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영상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찾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맞아요. 좋은 얘기만 항상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번 주 요즘 뜨기를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완성작이 있어요, 완성작이. 진짜. 짜잔! 왜 안 입고 있었지? 근데 이거 입고 있으면 좀 덥긴 한데 제가 진짜 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로즈 카디건을 제가 무려 완성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만 감격한 거 아니죠? 모두가 막 정말 완성할 때 지났다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이 로즈 카디건을 완성을 하고요. 세탁도 했고 제가 오늘 낮에 실정리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정리도 진짜 많았는데 제가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실정리하는 편인데 이거는 조금 대충 그냥 코바늘로 실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실정리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입은 모습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짜자잔 짠짠 뭐야 손 어디 갔어? 짜자자자잔 짠 의자를 옆으로 옮겨볼까요? 제가 다리에 쥐났어. 제가 이 의자로 바꿨어요. 저희가 의자가 3종류가 있거든요. 테이블에 다 여기저기서 주워온 의자도 있고 옛날에 살던 집에 의자도 있고 대부분 주워온 거예요. 당근마켓 사면서 이 식탁 사면서 받은 의자도 있고 한데 제가 원래 앉고 있던 의자가 좀 쿠션이 있어가지고 좀 푹신해서 제가 이걸로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이번에 이거 1도 안 푹신한 의자를 갖고 왔는데 소리가 덜 들어가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짜자잔! 로즈 카디건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낙낙핏이라고 해야 되나? 오버핏의 가오리 핏인 거죠? 가오리 핏인 가디건이고요. 여기 몸통 자체는 진짜 낙낙하거든요. 완전 이렇게 입어도 낙낙한 완전 몸통은 낙낙한데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소매 부분은 되게 딱 붙는 그래서 여기가 딱 붙고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되게 일찍 이렇게 가오리로 빠지는 정말 전문 용어 1도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패턴이고요. 이거는 안드레아 마우리의 로즈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원작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페이드로 이렇게 떠져 있는데 저는 단색으로 떴고요. 이 실은 제가 옛날에 별실닷컴에서 구매했던 앙고라 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빈티지한 레드 색깔이에요. 쨍한 레드는 아니고 이렇게 좀 빛바랜 빈티지한 레드에 되게 형형색색의 앙고라 털들이 좀 섞여있는 그런 앙고라 혼방 혼사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것을 완성을 해부렸어.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무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뜨냐면 제가 진짜 이 패턴을 사기 전에 알았더라면 패턴을 안 샀을 텐데 그냥 그 페이드된 로즈 가디건 사진을 보고 반해서 무턱대고 결제를 한 패턴입니다. 무턱대고 결제를 하고 떠야지 하고 패턴을 결제하고 실을 선택하고 바늘을 잡아서 돈을 딱 열었는데 허거걱 하고 이걸 어떡하지 싶었는데 그래도 떠보자 이래가지고 뜬 패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왜 후회를 했냐면 되게 예뻐 보이기는 하는데 이 패턴 자체가 되게 그게 많아요. 바느질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 바디 부분이 요게 그러니까 내장이에요. 내장. 바디를 4장을 떠서 이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마 로즈 카디건을 정말 오랫동안 뜨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옛날 요즘 뜨기 영상들을 보시면 조금씩 로즈가 조합이 되는 거를 아마 조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2년에 걸쳐가지고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따라오기는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옛날 영상들 보시면은 조각조각 뜨는 걸 조금씩 보여드리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여기 요 앞에를 뜨고 요 왼쪽 앞에를 뜨고요. 그다음 요 뒤에 또 요 반쪽도 따로 뜨고 여기 왼쪽 반쪽도 따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으로 뜨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각각 한쪽이 앞뒤를 다 따로 떠야 돼가지고 총 4장을 따로 뜹니다. 그래서 이 따로 뜬 4장을 다 손수 꼬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중간에 보이는 요 살짝 울퉁불퉁한 선이 보이시나요? 요건 꼬매준 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쪽도 잘 티는 안 나지만 요 선이 다 꼬매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바느질을 요구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 꼬매준 거고 여기를 다 꼬매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꼬매주진 않고 그 3니드 바인더풀을 통해서 그 각각 편물을 합쳐주기는 하지만 일단은 몸통 그 왁구를 잡는 데도 벌써 엄청난 바느질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몸통에 붙는 요 밑에 리빙을 뜨게 되는데 요 리빙을 다 뜬 다음에 이 버튼 밴드라고 해야 되나? 넥밴드를 떠야 돼요. 그래서 이 넥밴드도 여기 이렇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되게 긴 무슨 뿌띠 목도리처럼 되게 길게 이렇게 2개를 떠가지고 다시 이거를 바느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도 다 바느질을 해준 거예요. 바느질. 그렇기 때문에 바느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하셔야 되는 패턴이고요. 바느질은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캐스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바느질도 바느질이었는데 바느질 그 자체로는 문제가 별로 되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조각쪽 너무 많은 게 조금 싫었다고 해야 되나? 특히나 다 뜬 것 같은데 요 마무리 이 넥밴드를 뜨는데 정말 제 요즘 뜨기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넥밴드를 뜨는데 거의 1년이 걸렸을 거예요. 막상 이거 각 잡고 했을 때 한 3일 만에 다 떴는데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잘자잘한 피스들이 많은 게 좀 저의 스타일이랑 맞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다 완성한 것 같은데 이 넥밴드를 아직 다 떠서 다 이어줘야 되는 그 귀차니즘으로 인해서 미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요 소매 리빙을 이번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저번 주가 아닌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엄지 구멍을 냈었는데 이 반대쪽에 엄지 구멍을 똑같이 내기는 했는데 사실 이것도 완벽하게 낸 건 아닌 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랑 똑같이 리빙을 잡았더니 이게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칭으로 다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예를 들면서 여기 바느질한 부분이 있으면 바느질을 기점으로 제가 뭐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고무뜨기를. 근데 제가 반대쪽에는 이거 대칭을 맞추려고 했으면 안뜨기로 시작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겉뜨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구멍 위치가 2코가 살짝 밀려 있어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위치를 맞추려면은 이 안뜨기 구간에 이 구멍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또 안뜨기 구간에 구멍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좀 안 예쁘게 구멍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이 겉뜨기 사이로 넣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 2코 엇나간 거는 조금 무시를 하고 그냥 여기다 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만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거슬리진 않지만 그래도 좀 티가 난다고 해야 되는 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 무늬가 여기 손목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시계가 딱 오는 부분에 이렇게 전 시계를 차진 않지만 이렇게 좀 가운데가 딱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이 왼쪽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엄지를 끼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좀 밀려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쵸? 밀려있는 느낌이.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이거는 저만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뭐 티가 나는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쁘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 로즈 가디건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소매가 딱 이렇게 잡아주기는 하지만 여기 가오리핏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엄청 여기 몸통이 자유롭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되게 좀 오버핏인 옷을 입기에도 되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니트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 붙는 그런 가디건을 뜨게 되면은 안에 입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물론 지금 입은 이런 원피스는 모든 것 밑에 입을 수는 있지만 이거 말고 제가 프릴 달린 걸 입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어벙벙한 원피스를 입거나 아니면 디테일이 들어간 옷을 입게 되면은 그런 이제 아우터가 너무 타이트하면은 되게 코디를 하기 힘든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무엇에도 같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또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막 바람이 숑숑 들어오진 않고 소매는 또 딱 잡아주니까 소매도 엄청 따뜻하고 이 리빙이 그러니까 이 소매 자체가 길고 리빙도 그 패턴에 따라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 짧지 않게 뜨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2코 소모뜨기를 정말 계속 뜨는 게 정말 너무 고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되게 길게 떴는데 그 덕분에 되게 장갑을 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슬리브레스 장갑을 낀 것처럼 이렇게 엄지를 끼고 입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싫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엄지 구멍 없었을 때 입을 것처럼 이렇게 그냥 밀어넣고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조금 걱정했던 여기가 좀 우는 거는 확실히 세탁을 하니까 진짜 많이 잡혔죠. 그렇게 많이 울거나 여기랑 여기의 차이, 여기 버튼 밴드, 요 넥밴드랑 요 몸판 사이에 괴리감이 거의 없죠.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비율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편물이 이쪽 방향으로 오는 편물과 이렇게 올라가는 편물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코를 많이 잡으면은 너무 벌어지고 여기가 너무 벌어지고 진짜 처음에는 제가 바느질을 했을 때는 무슨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길이를 적당히 잡아줘서 비율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벌어지게끔 비율을 잡혀가 버려가지고 진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거 막 7번 뜯어내고 요 바느질 하는 것만 진짜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예쁘게 한 보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대신에 제가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거 실정리를 하려다가 뒤늦게 발견을 한 건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넥밴드를 다 꼬매주고 뒤에서 연결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여기에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제가 이 뒷중심, 여기 그 뒷중심, 3니드 바인더풀로 등판을 마무리한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이랑 이거를 왜 안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이없죠? 이게 왜 이렇게 엇나가 있을까요? 사실 뒷목분이라서 뭐 보이진 않긴 하겠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까 마무리를 하다가 이거 보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중심을 맞춰줘야지 했는데 이게 또 실이 그러니까 이거를 마무리한 실로 그러니까 말을 너무 못해. 요 넥밴드를 마무리한 실로 그래서 이 넥밴드를 마무리하고 나와 있는 꼬다리로 이어서 이렇게 그 넥밴드와 이 몸판 꼬매는 거를 제가 바로 이어서 꼬매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그냥 풀러가지고 이걸 조정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실이 여기 이 뒤에를 다 이었는데 이미 쓴 실이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끊게 되면 여기 뒤에까지 다 다시 꼬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거슬려가지고 다시 하려고 했지만 너무 큰 작업이 될 것 같고 솔직히 뒷목덜미를 누가 보겠어요. 심지어 머리에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아무도 안 볼 텐데 그래가지고 그냥 눈 감기로 했어요. 이거를 완성하고 입을 수 있는 것을 완성한 것에 의의를 둬야지 이 뒷목덜미 중심이 안 맞은 거에 너무 그렇게 유난을 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엄청난 완성작이죠. 제가 파리를 가기 전에 시작을 했다가 그 이야기, 그러니까 최근에 제 요즘 뜨기를 발견하시고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로즈 가디건이 아주 엄청난 역사를 지닌 가디건이에요. 바야흐로 3년 전에 제가 이 로즈 가디건을 시작했을 때 아마 제가 앞면 하나를 이미 완성을 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 조각씩 뜨다 보니까 장점은 있었어요. 장점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되게 뜨기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피가 되게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되게 자그마한 프로젝트백 이런 데 들고 다니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버스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이거를 뜨고 있는 프로젝트백을 흘리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백의 행방은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치아하고 니들과 제가 거의 다 떴어요. 심지어 그때 많이 떴었던 상태인데 그거를 하나 홀라당 잃어버린 거 있죠.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미 완성했었을 텐데 라고 변명을 해보지만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던 로즈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 버스 급하게 내리다가 프로젝트백 막 흘리고 내린 적 있어요. 이번 여름만 해도 그래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차고지 갔다가 그거 찾으러 오고 막 이랬는데
저같이 이렇게 칠칠 맞은 사람은 아무튼 뭔가 조금 머리 쓰면서 대중교통 탈 때 시간 아끼려고 뜨개질 하려고 들고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뜨개 가방 홀라당 잃어버리고 내려오고 전 정말 칠칠 맞아가지고 어쩌면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원래 맨날 아주 귀여운 머그잔을 보여드리잖아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공산품입니다. 근데 다 마셨어요, 진짜. 왜냐면 갑자기 아침 9시인가 8시에 누가 산책을 하다가 파리바게뜨 앞에 지나갔는데 갑자기 멕시칸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점심에 멕시칸 근처에 뭐 멕시칸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 제가 이 동네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켜 먹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이렇게 배달을 좀 더 다양한 걸 시켜 먹어야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배달을 진짜 치킨, 피자 이렇게밖에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어제 맥도날드 시켜 먹기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은데 맥도날드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였는데 유튜브 보다가 광고에 맥도날드 칠리 비프 버거 그거 나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언니를 꼬셔가지고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었거든요. 그냥 뻔한 맛이긴 한데 후기 막 찾아본다고 사진 찾아봤을 땐 진짜 형편없어 보였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맛있었는데 아무튼 오늘도 점심에 시켜 먹었다는 그런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즈 가디건을 드디어 완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늘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패턴에 있는 관장 바늘을 사용했고 사이즈는 제가 아마 제일 작은 거 아니면 두 번째 사이즈를 뜬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패턴 같은 경우는 되게 따라가기 쉽게 돼 있고 되게 좋은 거는 이게 특히 이 조각들 뜰 때 이게 요 케이블 무늬를 뜨면서 늘림을 해줘야 되는데 늘림을 아마 두 개의 늘림가 이렇게 있으면은 늘림을 여기 위쪽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밑쪽에 해줘야 되는 늘림이 있어요. 그래서 늘림 종류가 2개가 있고 동시에 케이블이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구매하면 한번 싹 다 한번 훑어보고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또 못해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 맨날 딴 사람들한테는 꼭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장작 본인은 지 멋대로 하는데 제가 또 패턴을 그걸 끝까지 안 보고 막 읽었는데 이게 되게 정신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첫 조각 떴을 때 여러 번 다시 시작한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게 패턴을 다 보면은 뒤에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시트 같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단별로 그러니까 몇 단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다 레이아웃으로 다 동봉이 돼 있고 심지어 원래는 페이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트에 이렇게 색깔 구간까지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사이즈별로. 그래서 그건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차트들이 이렇게 도안에 이렇게 제공되는 게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 이제, 원래는 똑바로 도안을 읽게 되면은 저도 동시에 뭐가 벌어지거나 이제 조금 미리 뭔가 나중에 벌어질 스텝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으면 저도 이렇게 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는 스타일인데 제가 보는 스타일이랑 똑같이 이렇게 차트로 제공이 돼 있었어가지고 저는 너무 편하게 봤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비주얼적인 사람이라서 서술형도 되게 쉽게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큰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면은 정말 좀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습득이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턴 자체는 아주 말끔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프티 저번 주에 완성했던 시프티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늘림이 아주 엉터리라고 쓴소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로즈 가디건은 별 문제 없었고 솔직히 안드레 머리가 이렇게 패턴으로 릴리스를 자주 하는 그래도
되게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턴의 퀄리티에 대해서 기대치가 되게 높은데 이 로즈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하는 패턴이기는 했었습니다. 시프티가 되게 이상했던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 완성작 로즈 가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잔! 근데 이번 주 완성작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What? 짜잔! 진짜 미쳤죠? 제가 완성작이 2개나 있어요. 심지어 둘 다 세탁을 하고 실정리까지 완성을 했답니다. 물론 시프티를 제가 실정리를 아직 다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한 4분의 3을 다 정리하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완성작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지? 너무 이거랑 반응이 다르긴 한데 이건 정말 진짜 애물단지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의 최애였죠. 차별 장난 아니죠. 이거는 저의 Pressed Flowers Shawl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이미 크리스토퍼스의 Pressed Flowers Shawl 패턴이고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삼각 모양의 숄이에요. 그리고 길이는 제 키를 조금 넘는 길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0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렇게 삼각형 숄이고요. 엄청 크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숄입니다. 그래서 이 숄은 이렇게 저는 여기 앞에 부분을 살짝 이렇게 접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목도리처럼 숄 둘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꼬다리를 앞으로 보내지 말고 이렇게 살짝 뒤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숄처럼 좀 전통적이라 그랬나? 전통적으로 숄처럼 이렇게 어깨 뒤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뒤로 넘겼을 때도 되게 꽤 크기 때문에 엄청 많이 덮인다고 해야 되나? 안정적으로 많이 덮이는 편인 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그냥 담요로 써도 됩니다. 물론 이제 저스트 담요로 뜨기에는 조금 아깝고 숄로 이렇게 두르고 나갔다가 사무실에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진짜 따뜻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이거 뜰 때도 이렇게 맨날 무릎에 올려놓고 떴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진짜 따뜻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 저의 사랑입니다. 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엉덩이에 지금 핫팩 하나 있거든요. 누가가 조금 배가 아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담요도 덮어주고 조금 배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핫팩을 올려주려고 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좀 담요 위에. 근데 올려주니까 또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지지 뭐 이러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숄은 제가 말했나? 이거는 에이미 크리스토퍼스의 Pressed Flowers 숄이고요. 에이미 크리스토퍼스는 이제 아마 인스타그램의 Savory Knitting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저는 이거를 이 패턴에 그러니까 차트 1이 있고 차트 2가 있는데 차트 2는 저는 생략을 했고요. 차트 1만 계속 반복을 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14번을 반복을 해서 떴어요. 처음엔 제가 원래 15번을 하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아휴, 14번도 간신히 14번을 했어요. 13번에서 멈출 뻔했는데 13번은 너무 작다 이러고 하나만 더 하자 이러고 좀 스스로와 타협을 해가지고 14개를 했는데 13개만 했었으면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14개를 해가지고 사이즈는 지금 진짜 마음에 들어요. 물론 한 단을 더 했으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주 좋은 사이즈가 나와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1만 계속 반복을 해서 14번 반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엣징 같은 경우는 원작이 어떤 엣징인지 사실 제대로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 아이코드 엣징이랑 컨트라스트 엣징 사이에서 뭐가 더 예쁠까요? 하고 혼자 판단을 못해가지고 판단 국어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의견이 분분했어요. 거의 50대 50으로 그 결과가 계속 나와가지고 저도 막 어떡하지? 어떡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 이 무늬 하나를 더 떠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늬를 하나 더 뜨면서 계속 그 추이를 지켜봤는데 어느 지점부터 갑자기 이제 컨트라스트 베이지 엣징이 치고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투표해주신 대로 베이지 엣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달랐던 게 제가 시프티를 뭐 이렇게 완성을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을 이렇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둘 다 솔직히 100%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좀 차선책을 선택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이코드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엣징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둘 다 너무 예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어봤던 거여가지고 진짜 어떤 게 더 예쁠지 그냥 좀 의견을 받고 싶었었고 아이코드가 됐던 이게 됐던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베이지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엣징 마무리조차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엣징 마무리를 하고 이 메인 패턴에 있는 패턴 그대로 그러니까 이 플라워들을 건너뛰고 이 기본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한 이제 엣징을 한 건데 바인도프는 그냥 일반 바인도프를 그러니까 안쪽 면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좀 안뜨기 무늬, 같은 무늬로 완성이 됐는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처음에 완성을 했을 때는 뭐 살짝 운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요 베이지랑 요 실이 굵기가 있잖아요. 요 베이지랑 요 자주색은 요 자비스? 까미에서 산 이 자비스 실을 사용했고 요거는 나무님이 옛날에 니트리 콘사 판매하실 때 샀던 수모 베이지 콘사인데 얘네 둘이 다른 실을 같이 쓰는 거다 보니까 살짝 굵기가 다르긴 했어요. 베이지가 살짝 더 얇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게이지가 아무래도 조금 달랐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완성을 했을 때 살짝 이게 울지 않을까 이게 살짝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세탁을 할 때 좀 신경 써서 요 엣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살짝 이제 좀 평평하게 펴줘서 예쁘게 건조가 되길 바라면서 펴줬는데 정말 걱정을 한 게 무색하게 너무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전혀 우는 거 없죠? 그래서 처음 완성했을 때는 살짝 우는 경향이 있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됐는데 너무 예쁘게 마무리가 되어서 너무너무 뿌듯하답니다. 그래서 이 숄 자체는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된 건데 배색뜨기를 하는 것 같고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은 배색은 아니고 모자이크 니팅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색상의 실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한 단에 한 색상의 실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색뜨기처럼 이렇게 장력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걱정이 덜 해요. 아무래도 한 단에 한 색깔로만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입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처음에는 좀 차트를 읽을 때는 살짝 혼란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익숙해지면 금방 익숙해지고 네, 너무 예쁜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추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써있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확실한 건 차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읽는데 무리가 없다면 부담 없이 도전해도 되고요. 물론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처음에는 모자이크 니팅을 처음 하다 보면 살짝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너무 오버띵킹 하지 말고 한 줄 한 줄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 니팅은 이제 걸러뜨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살짝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배색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을 주는 기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완전 강추드려요. 대신 이제 모자이크 니팅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한 단에 두 색깔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한 세트씩 하는 거예요. 한 색깔로. 그래서 베이지색을 왔다 갔다 한번 하고, 저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 배색 색깔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발견하게 될 때는, 2단보다는 4단을 풀려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편물이 작았을 때는 별로 실수를 안 했었는데 이게 편물이 커지고 나서부터 조금 정신 팔고 이제 뜨기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실수를 막 크게 해가지고 한 2-3번 뜯기는 뜯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4번째, 15번째 반복이 되니까 진짜 생각만 해도 이게 나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프루시오를 하는 건 절대 부담스럽지 않아요. 대신 코를 줍는 게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서 너무 싫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실수를 했었는데 먹튀했어요? 우리 누가 귀엽죠? 아니 정말 지금 갑자기 C컵을 했습니다. C컵을. 아니 제가 카메라 배터리를 새로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왔어요. 아들내미 보내드리고 음료수 한 잔만 갖고 올게요. 지금 좀 목이 타네. 아유 사고뭉치다 사고뭉치. 급하게 타다가 머리에도 우유 흘리고 바닥에도 우유 흘리고 난장판을 치고 왔는데 귀여운 피글렛 잔입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잔이 많거든요. 귀여운 잔이 많은데 저번 주에 귀여운 잔 많다고 어디에서 사셨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셨었는데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피글렛 머그잔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샀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Made in China라고 이렇게 똑똑히 써있네요. 그래서 아주 귀여워요. 이게 제가 브이로그에는 아마 한 번쯤 등장했을 머그잔이 있거든요. 팟캐스트는 잘 모르겠다. 팟캐스트에 너무 많은 잔을 제가 다양한 걸 보여드리는데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샀던 앨리스 잔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이렇게 컵이 3개 이렇게 쌓여있는 느낌의 디자인인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기하고 저 피글렛도 엄청 좋아하죠. 피글렛 우리 여기도 피글렛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귀여운 피글렛 잔 저렴하고 다이소 위니 더 푸 시리즈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는 아주 애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잠깐 하자면 카메라 여분 배터리를 샀어요. 왜냐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는 이 정품 배터리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좀 삐꾸였는지 방전이 됐는 건지 근데 되게 이상해가지고 얘가 점점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하나로 연명을 했었는데 이 배터리 하나로는 영상을 1시간을 정말 깐당깐당하게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촬영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조금 바로바로 촬영을 시작을 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화면도 맞춰보고 막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1시간을 꽉 촬영을 못하고 한 40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데 누가 그게 아시다시피 제 쓸데없는 수다 시리즈는 대부분 1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에 너무 했어가지고 배터리를 결국에는 이번에 새로 샀는데 정품 배터리를 안 사고 호환 배터리를 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했는데 정품 배터리도 뭐 솔직히 중고로 나쁘지 않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 제가 전에 갖고 있었던 게 정품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삐꾸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품이 뭐 굳이 좋진 않다 싶은 게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호환 배터리가 워낙 잘 나온다고 옛날부터 익히 들었어가지고 호환에 대한 뭔가 좀 그런 안 좋은 생각은 솔직히 저는 안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다른 카메라들도 호환 배터리를 갖고 있었던 적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호환을 오히려 더 저렴하고 더 좋은 그러니까 정품 하나 살 바에 호환 2개 살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디카인데 이 디카의 정품 배터리보다 이 호환 배터리가 용량이 더 크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정품으로 1시간을 촬영할 수 있으면 얘는 1시간 20분까지는 버티는 그런 식으로 써있더라고요. 블로그 같은데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저는 시간이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덜 갈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호환 배터리를 샀는데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호환 배터리가 뭔가 조금 다르긴 한가 봐요. 정품 배터리보다. 그래서 옛날에 정품 배터리를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촬영하다가 이게 끊기잖아요. 그럼 그 파일이 그 끊긴 지점에 끊겨요. 근데 호환 배터리는 그게 뭔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촬영하다가 얘가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지잖아요. 그럼 그 마지막 파일은 날아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 편집을 하다가 그걸 발견을 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까 얘기를 하다가 이게 꺼져버렸는데 제가 1시간을 썰었다. 그러니까 아까 촬영을 한 게 통으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날아간 줄 알고 진짜 식겁을 했는데 다행히도 날아가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슬쩍 봤을 때. 그래서 어디에서 잘린지 모르겠지만 다시 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숄 실수를 하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뒤늦게 발견을 하고 뜯어야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숄이 초반에 이렇게 작을 때는 부담 없이 저는 뜯어서 고쳐서 떴었는데 이게 중반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코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요 마지막 한 5개 반복 이때는 틀린 걸 발견하고도 도저히 요 실수 하나 한 것 때문에 이 풀을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최대한 티가 안 나는 선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임기응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바늘로 막 끌어다 쓰고 최대한 이렇게 아무튼 했었어요. 그래서 실이 부족할 때는 살짝 옆에 코 거를 당겨가지고 실 조금 여유분 만들려고 하고 실이 너무 그러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고쳤는데 이게 실이 너무 여유분이 많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의류 표면에는 절대로 저는 매듭을 짓는 걸 싫어하는데 이거는 뜯기 싫어가지고 꼭 그냥 실 끊어가지고 매듭을 한 군데인가 짓기도 했었고 어차피 숄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이 함유된 울 혼방 실인 걸로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울 함유량이 높은 편이고 이 울 베이지 콘사 같은 경우에도 울 100 수모 콘사로 알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제 울로 된 실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하거나 하면은 서로 이렇게 좀 엉겨 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매듭을 짓고 세탁을 하고 매듭을 짓긴 했는데 아무튼 세탁을 한번 했었을 때 일단 매듭을 짓기 전에도 벌써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아가지고
매듭을 부담 없이 짓고 아마 세탁을 한 번 더 하면 그 매듭도 이렇게 좀 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거의 흔적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로 된 실을 사용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렇게 너무 바짝 자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풀러질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실끼리 이렇게 엉겨 붙어서. 근데 대신 슈퍼워시거나 아크릴이나 함유량이 높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울끼리 붙는 그 성질이 덜 하고 슈퍼워시는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원리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초코우유도 타락하고 우유도 흘리고 배터리도 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봤을 때 카메라로는 뭔가 살짝 아마 제가 임기응변을 하거나 살짝 실수를 고친 흔적들이 카메라로는 조금 더 잘 보이기는 했던 것 같은데 실물로 봤을 때는 진짜 1도 티 안 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지 뭐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패턴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솔직히 실 색깔도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패턴 캐스톤 했을 때도 고민을 했던 건데 이 실이 아무래도 요 갈색이 까미네 콘사의 자비스 실이에요. 산지도 꽤 됐는데 이걸 심지어 캐스톤 했을 때 진짜 그 까미 사건이 터진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진짜 한 2, 3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뜨려고 패턴을 사고 실을 골라놓은 그 다음날 터졌어요. 사건이. 아니면 그 전날 터지긴 했었어도 아무튼 저는 그 다음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실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고 솔직히 이 조합으로 뜨고 싶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그럼 이걸로 안 하면은 또 새로운 실을 구해야 되는데 굳이 이게 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엄청 마음에 드는 조합이 있는데 이것보다 덜 마음에 드는 차선책을 가야 되는데 심지어 실을 사야 된다. 이게 조금 그랬어가지고 결국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크릴 함유량이 높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그냥 뜨자 하고 결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산 실들은 아무 잘못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거기서 산 실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미울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거 내에서는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를 하고 이거는 진짜 내가 뜨고 싶지 않다 싶은 거는 안 뜰 예정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스텔라는 진짜 앞으로 안 뜰 것 같거든요. 몇 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아마 노란색이랑 회색이랑 하얀색이랑 그 텔레그램 뜨고 남은 거 이렇게 4가지가 있긴 할 텐데 걔네들은 아예 안 만질 것 같고 헤리티지도 안 만질 것 같고 하지만 울 함유량이 높은 편인 다른 실들은 어울리는 작품들이 생긴다면은 저는 소비할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사람이 문제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갑자기 엄청 즐거운 이야기였는데 안 좋은 이야기로 빠졌네. 그래서 실은 얼마나 들었냐면 사실 이 베이지는 그때그때 감아서 써서 얼마 썼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요 소콘으로 2개를 썼고 요 3번째 살짝 썼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3번째 살짝 쓰고 남은 거랑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숄 정도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류는 조금 빠듯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써야 할지 조금 고민을 해보려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완성작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깔 배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사실 제가 그때 아마 이거 처음에 떴을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원래는 요 배색 실, 그러니까 요 바탕색 실을
깜장색 실을 쓰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인스타에서 깜장색이랑 좀 아이보리 이런 배색을 보고 너무 예뻤어가지고 그거랑 비슷하게 하고 싶었는데 저는 놀랍게도 검정색 실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때 새로 실을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 실이 있는 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실을 쓴 거긴 했었는데 제가 까만색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까만색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까만색으로 떴었어도 까만색보다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옳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First Flowers 숄이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 더 뜨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배색을 너무 못해가지고 색상을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뭔가 좀 인디 핑크랑 그런 빛발 앤 블루? 그런 색깔이 조금 요즘 꽂히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혀 입고 다닐 만한 컬러들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잘 입고 다닐 만한 컬러예요.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이랑 웬만한 건 다 어울리는 색상이어가지고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바지류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너무 흡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된 거를 자꾸 흘러내려. 근데 사실 조금 더워가지고 굳이 고쳐 입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엄청 오버핏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워가지고 얘가 흘러내려도 굳이 고쳐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뜨고 있는 거 무스타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뜨고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프로젝트 백들이 나란히 기억이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려 볼까요? 아유 말 많다. 그치? 말이 많아.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 안 보여드렸던 프로젝트인데 사실 거의 안 떴어요. 그 이후로도. 근데 이걸 계속 뜰지 말지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거는 이제 말라브리거 석 yarn 오컬 색상이고요. 색상이고 그리고 2.25mm에 뜨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2.25mm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로디 호프맨의 심플 석 컬렉티브라고 이렇게 그런 양말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벌써 한 2, 3년 전에 했던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멜로디 페이트리온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트리온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원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독료를 내면은 이제 매달 컨텐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릴리스되는 패턴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10불을 냈던 것 같아요, 매달. 근데 이제 제가 끄는 이유는 사실 멜로디 영상들을 옛날만큼 열심히 안 챙겨보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막 그때 바빠가지고 완전 까먹고 있다가 한참 뒤에 다 몰아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거는 사실 옛날에는 제가 멜로디 작품들 진짜 거의 그러니까 제가 멜로디의 디자인들을 진짜 가림 없이 편식 없이 진짜 가리지 않고 다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멜로디도 이제 애기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기 관련된 거를 조금씩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들 같은 데에서도 애기 관련된 게 점점 비중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관심사랑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다 보니까 그 페이트리온은 끊게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아기가 크거나 하면은 다시 구독할 의향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아기 컨텐츠도 조금씩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좀 옛날만큼 열심히 안 챙겨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멜로디 탓할 게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이제
주변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게 영향을 받는데 이제 그냥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애기 없었을 때는 아무래도 성인 의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 이런 거를 많이 훨씬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애기 패턴들도 릴리스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컨텐츠들도 조금씩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멀리 하게 됐는데 제가 왜 또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가입을 했었을 때 제가 양말 패턴을 따로 구매를 하는 편이 아닌데 그 페이트런에 가입되어 있었을 때 이제 릴리스 됐던 아마 심플삭 컬렉티브의 패턴들도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 그때 페이트런에 가입해가지고 매달 액세스되는 패턴들을 심지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달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다운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달 내에 다운로드 해놔야지 액세스가 되는 건데 제가 그 부지런을 떨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거를 제때제때 다운 안 받았어가지고 그냥 따로 구매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심플삭 컬렉티브에 포함되어 있던 양말 패턴인데 저는 양말 말고 변형을 해서 뜨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가지고 조금 고민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원래는 원작은 DK인가 아무튼 이거보다 더 두꺼운 바늘로 뜨는 건데 저는 핑거링으로 뜨고 있는데도 코수가 제가 원래 뜨는 코수보다 많아가지고 원래 뜨는 코스보다 많아가지고 조금 커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큰 립으로 시작이 되는 패턴인데 과연 이게 푸르시오가 될지 아니면 계속 뜰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순위에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조합이 너무 귀여워. 조합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노란색과 이 파란색 파우치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은 볼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미니 프로젝트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 민트색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인데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던 저의 문라이트 가든이에요. 그래서 문라이트 가든도 멜로디 패턴인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멜로디 패턴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문라이트 가든 숄이 출시되어 이때 시기에 진짜 제가 멜로디 패턴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멜로디가 출시하는 모든 패턴들을 거의 다운받고 구매할 의향이 있고 다 페이보리트에 있고 숄들도 다 너무 예뻤었는데 나 멍청이 한중간에 있네. 안 그래도 보여드리기 힘든데 제가 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라이트 가든 숄인데 제가 옛날에 이미 뜬 적이 있는데 파리에 일하러 어디 갔었다가 흘리고 와가지고 잃어버리게 된 비운의 숄인데 그동안 계속 다시 떠야지 하다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진짜 예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서야 다시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은 저는 새로운 볼을 이번 주에 들어가게 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볼을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진짜 곧 새로운 볼이 시작할 것 같고요. 이거는 허너어 아야의 누티덴 실이고요. 이거는 해적 파이버스의 캣실크 모헤어 시리얼 색상의 모헤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가닥씩 잡고 숄을 뜨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티덴 실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저번 주에 여기 누티덴가 이 캐롤린 이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상시 판매를 하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배치로 준비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곳인데 요즘 또
인기가 엄청 절정이어가지고 옛날에도 그가 이틀만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그 기간 안에 품절이 되는, 특히 예쁜 컬러들은 진짜 금방 품절이 됐었는데 요즘은 또 인기가 훨씬 진짜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진짜 금방금방 품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컬러가 이번에 출시된다 하면은 대기를 타다가 딱 출시되었을 때 시간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지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월요일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회색. 저는 그거 회색을 샀어요. 회색. 옅은 회색. 그래서 그 뒤에 언젠가 당장은 사진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가 그 핑크 브라운? 옛날에 쿼츠라는 색깔이 쿼츠라는 색상인가? 였었는데 그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색상이 조금 다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 제가 뜨고 있는 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 사이드랑 롱 사이드가 패턴상에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옛날에 떴던 숄도 저는 롱 사이드를 겉면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롱 사이드가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좀 분간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누가 봐도 롱 사이드인 면과 누가 봐도 라이트 사이드인 면이 없어요. 그래서 좀 양면을 사용할 수 있는데 패턴을 팔로우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사이드랑 롱 사이드랑 표시가 돼야 있어야지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는 라이트 사이드를 이렇게 귀여운 마카로 젤리베어 마카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롱 사이드고 여기가 라이트 사이드이다 라고 마카 덕분에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숑숑숑숑 사실 저번 주에 비해서는 진도가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제가 얘를 중점적으로 뜨진 않았었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진도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더 복잡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더 레이스 무늬 구간이 더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게 텍스처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숄인데 실 특성상 그다음에 심지어 모헤어까지 섞어가지고 이 힘들게 넣는 텍스처가 많이 살아나진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켜봐야겠어요. 여기 이렇게 쉐브론 무늬로 들어간 건데 잘 안 보이죠? 자기 만족이기는 하나. 너무 안 보여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 낸 분위기 자체? 이 포근함 자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끝까지 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원작도 보면은 이게 텍스처도 많고 디테일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패턴인 거에 비해서는 원작 실조차도 좀 더 이렇게 푸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극명한 스티치 데퍼니션이 있는 실이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뭉게뭉게하는 실이긴 했어가지고 그 분위기랑은 더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쁘지 않나요? 사실 이게 모헤어가 이 노랑 베이스에 초록색이랑 뭐 좀 이렇게 머디한 그런 색상들이 섞여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너무 좀 똥 느낌? 뭐라고 해? 똥은 아니고 좀 머디할까봐? 말을 못하겠네. 조금 머디할까봐 걱정을 한 거에 비해서는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헤어가 부족하면 안 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아주 기대가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지금 한 90단째인 것 같은데 이게 총 한 130단인 패턴이고 물론 숄이다 보니까 이거는 반원형 숄이거든요. 그래서 코수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할 텐데 이게 또
130단을 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knitted on edge라 그래서 엣징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떠야 돼요.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기대가 되는 숄이고 이왕이면은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떴으면은 좋겠는데 너무 야심찬 목표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너무 보여드리기 애매했지만 지금 이렇게는 뭐라 그러지? 무슨 셔링 잡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이거는 세탁을 하고 레이스도 쫙쫙 펴지면은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반원형 숄이다 보니까 늘림들을 한 번에 쫙 모아서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코수가 갑자기 두 배로 불고 이러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브로킹하고 모양 잡으면은 다 펴지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라이트 가든 숄 누티덴이랑 해쪽 파이버의 모헤어로 뜨는 아주 제 예쁜 받는 문라이트 가든 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티된 실의 단점은 이렇게 프로젝트백에 넣어놓고 뜨기에는 실이 끊길까봐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실을 이렇게 당기면은 실에 힘이 가해지면은 이게 끊어질 수 있는 얇은 실이다 보니까 약한 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원은 프로젝트백에 하는데 뜰 때는 실 두 개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뜨는 편이에요. 다음에 보여드릴 작품은 이번 함뜨 요즘 함뜨로 진행하고 있는 리소 카디건인데요. 리소라고 하더라고요. 아닌가? 아무튼 레소는 아니에요. 리소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소를 2월 1일 날 캐스톤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많이 뜨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어제 좀 리소를 중점적으로 뜨려고 했는데 제가 컴퓨터랑 씨름을 하다가 시간이 훅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편집도 못했는데 뭔가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이 서치대로 배색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메인 컬러는 요 베이지 색상, 좀 크림 베이지 색상이고 컨트라스트 컬러 첫 번째는 요 초록색이고 두 번째는 요 오렌지 브릭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탁한 서치거든요. 그래서 이 편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부드럽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느슨하지도 않고 해서 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 서치 그대로 패턴에 추천되어 있는 바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즘 함뜨 2월 함뜨가 함뜨 볼륨 2 두 번째 함뜨 나타샤 혼비의 리소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그 함뜨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이번 함뜨는 아주 넉넉하게 진행이 돼요. 저는 보시다시피 문어발 오브 문어발이고 그 뜨개를 이렇게 빨리 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천천히 즐기면서 하는 것에 조금 더 의의를 두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함뜨 기간들을 되게 길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함뜨도 4월 30일까지 3달 동안 진행이 되는 함뜨입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시면 부담 없이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그 제 인스타에 가면은 누가 봐도 리소 함뜨 공지 같은 포스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공지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뭐 누구는 돼요, 누구는 안 돼요 이라기보다는 참여하고 싶으시고 의지 있으시면 모두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뜨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캐스톤을 바로바로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진도도 엄청 많이 내신 분들도 많아요. 벌써 뒷판 다 뜨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시고 지금 하는 거 마무리하시고 천천히 뜨시려는 분들도 많으니까 부담 없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많이 뜬 편은 아닌데 이렇게 소매 시작한 거를 떴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 것 좀 밋밋하다잉. 그래서 이렇게 한쪽 소매 이렇게 메리아스 구간에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리오쉬랑 웰트 무늬가 들어가고 이렇게 살짝 컬러워크인 듯한 뭐 모자익이라고 해야 되나? 요 애매한 요 기법도 들어가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되게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브리오쉬에서 좀 흠칫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체감상 되게 오랜만에 램수를 뜨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탁을 하면은 되게 가지런해지기는 하는데 이게 뜰 때는 너무 촉감 안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거슬리는데 그래도 버티고 세탁이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떠야겠어요. 그리고 제 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웰트는 이 웰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겹단인가요 이게? 제 웰트들은 왜 이렇게 좀 쫌생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너무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었던 거는 얘가 로즈랑 조금 컨스트럭션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다행인 거는 얘는 이렇게 반쪽이 진행이 되지, 그러니까 4분의 1씩 진행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바느질을 할 용량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어찌 비슷한 거는 얘도 이렇게 백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몸통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뜨는 방식이고 뒤에도 이렇게 그 3니드를 바인더프로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살짝 선이 생기는 그런 니트예요. 현재까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빨리 세탁을 하고 싶어요. 이 편물 촉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되게 넉넉한 핏인데 근데 또 이거는 저는 스웨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안에 껴입고 위에 이렇게 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우터 느낌으로 만들 거긴 한데 그래서 되게 조금 통이 넓기는 하기는 한데 아우터인 것을 감안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캐스톤을 일반 마코 캐스팅, 그러니까 일반 롱테일 캐스톤을 안 하고 그 German Twisted 캐스톤으로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쫀쫀한 캐스톤을 했나 하고 걱정이 되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소매가 살짝 잡아주면은 더 편하긴 하겠죠? 실전에서. 그리고 저는 그냥 일반 대바늘, 그러니까 일반 나무 바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취하고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찾아보기 귀찮아가지고 사실 확인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어가지고 그냥 뜨고 있긴 한데 지금 매직 루프 계속 해야 돼가지고 조금 후회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직 루프를 하다 보니까 그 비기너스 라운드 마커를 넣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이쪽이 비기너스 라운드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매직 루프를 하게 되면 여기 양 옆에 표시가 되긴 하잖아요. 바늘 바꾸는 구간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커를 달아놓고
이쪽이 비긴 오브 라운드이고 이쪽은 아니다라고 표시를 해놔가지고 따로 다른 그 직접적인 단수 코스 마커가 없어도 비기닝 오브 라운드가 표시가 되어서 그렇게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림을 하고 있어가지고 늘림 표시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1번 늘림이고 1번 늘림을 기점으로 세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쇼하고 소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실은 그 까미, 또 까미. 제가 갖고 있는 콘사들은 대다수 까미 출신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뭐지? 이 브리티시 울로 판매를 당시에는 했지만 결국엔 그냥 80-20 램솔 나일론으로 수정이 되는 실인데요. 이게 또 아주 번거로웠던 게 콘이 4합으로 돼 있는데 이거 게이지를 맞추려고 6합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르시오를 하고 그 4합이랑 같이 가르시오를 해서 2합으로 만들고 2합과 4합을 다시 합사해가지고 6합을 만들었는데 정말 허리 뽀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메인 실은 이것밖에 못하고 일단 쓰는 데까지 쓰고 나중에 다시 감아야지 하고 하긴 했는데 이거 언제 다시 감나 너무 막막합니다. 그래서 아주 쫌생이처럼 컨트라스트 컬러도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가르시오를 감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가르시오 해서 다시 합사해서 6합짜리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보니까 소요량이 60g이랑 40g인가 밖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를 다 굳이 감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가르시오를 해서 한 가닥은 다 합사를 했고요. 요거를 다 쓴 다음에는 요 가르시오를 한 거랑 그 콘에서 직접 바로 이렇게 써가지고 최소한의 짜투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볼 형태로 짜투리가 남게 되면은 정말 여기저기 짜투리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대한 짜투리를 덜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답니다. 귀엽죠? 그래서 진짜 이번에가 웨더렐보다 이번에는 더 자유로운 배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양한 배색들을 보는 맛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배색 보면은 난 너무 밋밋한 거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예쁜 배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기대돼요.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원작 배색대로 한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배색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예쁜 배색 진짜 많긴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합도 3개가 들어가고 아무래도 리소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라스트 컬러, 그러니까 2가지의 배색 컬러들이 포인트로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포인트로 들어가는 색상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한 조합들이 나오고 너무 예쁜 조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러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작품들도 종종 스토리를 통해서 공유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은 다양한 리소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해시태그 요즘 함들 리소 카디건 팔로우 하시면 예쁜 함트 작품들을 지켜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팔로우하세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아직 안 하셨으면 인스타그램 찾아보시면은 거기에서 열심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종종 사진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놀러와서 아는 척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또 뭐가 있지?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일단 이거는 시작을 하려다가 멈칫을 한 그 르네님, 6월의 솔 르네님의 베리스카프인데요.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뜨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편물이 되게 얇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스카프, 그러니까 목도리인데 뿌띠 목도리 같은 건데 조금 더 도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얇은 편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장바늘도 3mm여가지고 근데 저는 선물하는 용도는 조금 더 두꺼운 뿌띠 목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아마 4.5mm 정도로 좀 겹수를 더 해가지고 다시 뜨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려다가 시작하자마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거는 옛날에 제가 애플사이트 카디건을 뜰 때 감아놓은 램술 인디핑크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베리 스카프를 선물용으로 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물하려면 빨리 떠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제가 태생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뜨개 선물을 진짜 안 하거든요. 전 제 거 뜨는 거 좋아하는데 선물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있으나 실천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 베리스카프 선물용으로 세 개 정도 떠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과연 선물을 3개나 뜰 수 있을란가? 이러고 그냥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때 이런 애매한 도전들을 할 때 또 했던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로프리를 떴던 실이에요. 슈퍼 진롱 실인데 이걸로 알로 제가 망한뜨기를 촬영하면서 이걸 왔다 다시 뜨고 싶었지 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브루클린 트위드의 미셸 왕의 알로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유아용이 어린이 패턴으로 나온 아주 귀여운 가디건, 숄 컬러 가디건인데 이거를 성인 사이즈로 제 사이즈로 뜨고 싶어가지고 옛날에도 떴다가 사이즈 미스 나가지고 아마 동생을 주려고 하는데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이것저것 리소 서치 내고 서치 내고 이것저것 서치 내다가 이것도 같이 서치를 냈거든요. 원래 서치 안 내는데 근데 변형을 할 거기 때문에 서치를 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뜨고 편물도 마음에 들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알로를 성인용 버전을 뜰 기세였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뜨면 내가 입을까? 알로가 예쁘긴 한데 요 숄 컬러 가디건을 내가 자주 입을 것 같지 않고 제가 입는 스타일이랑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교복을 입었으면 진짜 잘 입었을 스타일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굳이 지금 입을 것 같진 않을 것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실도 마음에 들고 패턴도 아주 마음에 들지만 제가 굳이 안 떠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거를 왜 뜨고 싶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완성작을 갖고 싶다기보다는 실도 소진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과 패턴도 이미 사놨고 버스나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어가지고 아직 패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강박이 이렇게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진짜 원해서 뜨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원해서 뜨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서치를 떴지만 세탁도 안 하고 서치를 떴고 서치 자체는 마음에 들지만 이 프로젝트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모든 게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제가 이런 옷이 필요하거나 또 입을 것 같을 때는 다시 뜰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딱히 제가 진짜 이 패턴을 이 완성작을 갖고 싶어서 뜨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이거는 안 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과연 이걸 진짜 뜨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강박으로 인해 그러니까 내 의지긴 하지만 내 진짜 순수한 의지보다는 뭔가 다른 요소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패턴을 뜬다거나 아니면 시를 쓴다거나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려고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탈락!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오늘 진짜 길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주 되게 이거예요. 이건데 지금 바늘도 안 걸려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진행 중인 작품이라고 불러도 될까 싶을 정도로 민망한 상태인데 이거는 제 마마랜스 실 키트 오텀 모시기 키트였는데 그 키트의 실로 뜨고 있는 이라고 말해도 되나? 뜨고 있는 세터입니다. 그래서 그 스웨터 사이즈는 제가 전에 떴던 애플사이트 가디건 키오미 버긴 애플사이트 가디건을 기반으로 뜨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전반적으로 핏도 너무 마음에 들고 사이즈도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오버 사이즈거든요. 되게 몸통은 되게 널널하고 소매도 되게 널널하고 아무튼 소매는 되게 짧은 그런 핏인데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서치를 내진 않았고 호크니 가디건을 서치처럼 확인해가지고 일단 한 면을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 이 지렁이가 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나름 컬러 조합을 했는데 망작의 삘이 벌써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다가 사실 이렇게 한 단을 더 떴는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풀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정신을 고쳐먹고 컬러 스워치라고 해야 되나? 컬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떠보고 어떻게 컬러 순서를 이어나갈지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 조합을 이미 한번 망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판매 사진, 맘마랜스님이 올린 판매 사진을 좀 째려보기를 하고 이제 컬러 순서를 최대한 그게 예뻤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려고 참고를 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참고를 하다가 나중에는 다 제 맘대로 했고 이 참고한 부분들도 많이 수정이 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컬러 감각이 있는 맘마랜스님의 취향을 믿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떠봤는데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컬러들은 안 할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보여드리기 애매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호크니는 제가 아마 이 줄무늬를 7, 8, 9단 7, 8, 9단을 섞어가면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두꺼운 무늬를 하고 싶어가지고 10, 11, 12단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애들은 안 할 예정이고 이 컬러, 다음에는 이 컬러, 다음에는 요거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몸통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매. 그래서 소매가 되게 짧아가지고 저도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짧지 했는데 애플사이트랑 비교를 했더니 다소 짧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딱 맞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스트라이프 무늬로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는 게 앞판이랑 뒷판이랑 결국에 그러면은 줄무늬를 똑같이 할 것인지 그리고 양쪽 소매를 이렇게 똑같은 줄무늬를 할 것인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냥 똑같이 할까 봐요. 그래야지 똑같이 안 하면 또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조합을 만들 자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서치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머마렌스 어텀 킷을 샀었는데 이게 키트를 사면은 그 기본 스웨터 아마 도안이 같이 동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그거 안 뜰 거라서 따로 뭐 연락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뜰 거고 그래가지고 실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얘는 안 쓸 색상이고 나머지 이렇게 몸통 색상이에요. 몸통 색상. 이거는 베로니카 런던의 슈즈박스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빙은 4mm로 했었고 몸은 4.5mm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이 실 색상을 사는 거로 끝이 아니고 이 또 줄무늬 조합을 하는 것도 아주 크나큰 일이라는 것을 포크니 때도 느꼈지만 저는 정말 색상 감각이 1도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 서치는 지금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뜨개 이야기는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누가 방구 꼈어. 잠깐 샵 얘기를 하자면 프로젝트백 업데이트는 아마 다음 요즘 뜨개가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한 2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 설 지나고 그 다음 주인가? 아무튼 다음 요즘 뜨개 올라간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누가봐 니츠에서 폼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예고를 했죠. 그래서 레이는 매거진도 들어올 예정이고 일단은 폼폼이 먼저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저기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티저가 엄청 많이 보이고 있는 폼폼 매거진 36호 봄호가 지금 예약 구매 가능하세요. 그래서 누가봐 니츠에서 예약 구매 가능하시고요. 배송은 아마 2월 말, 3월 초 오피셜 릴리스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해외 배송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받은 날짜는 어찌됐든 그 2월 말 안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날짜로 지금 다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fingers crossed 인 상태이고요. 과월호도 몇 개씩 사심을 담아서 과월호도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과월호에 대해서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저도 전혀 예상이 안 돼가지고 그 호수마다 좀 차이가 나게 그냥 사심으로 과월호 조금 같이 들어올 예정이고 원하시는 특정 과월호가 있거나 하시면은 알려주시면은 되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월호보다는 신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다 보니까 과월호는 재고를 많이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과월호도 좀 사심을 담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호스들은 조금 더 넉넉하고 좀 덜한 애들은 덜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진짜 이건 샵 얘기 여기까지예요. 저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폼폼 봄호를 진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그 크록스 카디건? 근데 크록스라고 부르나? 근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가디건을 저는 뜰 거예요. 맞아요. 입고 다니겠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는 저는 너무 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그 어떤 실로 뜰지 김칫국 벌컹벌컹 하고 있는데 그 바탕색은 요거 베이지 아몬드색 이것도 그 까미 거예요. 자비스 이거랑 같은 실인데 요게 제가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스웨터 퀀티티로 갖고 있는 자비스. 양이 충분하겠죠? 이거 4콘인가 있을 텐데 조금 간단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요거 무엇이 있겠냐 요 자비스가 좀 넉넉하까 의류를 뜰 만큼 사놨던 자비스는 여기 마지막이거든요 컬러가. 근데 이걸 제가 좀 애정하던 컬러였는데 이렇게 좀 베이지 바탕에 오렌지색, 보라색, 초록색 이런 래프가 들어가 있는 색상인데 요거를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들로 예쁘게 컨트라스트를 하는 건데 솔직히 이 베이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포인트 되는 형형색색의 실들이 정말 그 가디건의 생명을 불어넣는 실들인데 솔직히 또 김칫국 벌컥벌컥 하는 거죠. 어떤 실로 써야 되지? 이러고 막 맨날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실들 중에서 제가 저번에 리프익스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한 이 프레쇼시아라는 실이 있거든요. 근데 권장된 실이랑 비슷하긴 할 거예요, 굵기가. 맞아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맞아요. 야디지는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형형색색이어야 되는데 또 애매한 게 이 컨트라스트 실들이 편물용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자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장식용으로 필요한 거라서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색상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실들을 구매하는 건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미리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 프레시오시아 갖고 있는 실 한 타래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레이블리에 각각 페이지들이 생겼어요. 폼폼 봄호의 패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페이지가 다 떴기 때문에 자세한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염색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쓸데없이 미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아주 귀여운 옷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려고요. 이것도 그냥 써도 진짜 예쁘겠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 실을 새로 그냥 여기 프레시오시아 나오는 거를 컬러별로 사고 싶기는 한데 그건 조금 오바인 것 같아가지고 갖고 있는 거 중에서 염색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는 집에 지금 염색약이 리트 다이가 전 색상이 있어요. 거의 아마 파우더 가루는 전 색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만에 그런 또 사부작 짓거리를 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이렇게 또 상상뜨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폼폼에 실려있는 숄도 저는 너무 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어떤 실로 떠야 될지 그거는 아직 제가 자세히 안 봐서 이름도 자세히 모르고 실도 뭐 쓰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이제 좀 들여다봐야겠어요. 재밌어. 돈 쓰는 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안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새 안경은 아니고 사실 원래 옛날에 쓰던 안경인데 제가 쓰던 안경 이 밑에 다리가 뽀사져가지고 다시 안경점을 가야 되는데 안경점이 제가 옛날에 다니던 안경점이어가지고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그때 스페어로 옛날에 쓰던 안경을 맞춰놨었는데 그래서 요긴하게 지금 쓰고 있고 사실 저는 옛날에 쓰던 안경이어서 너무 괴리감 없이 지금 쓰고 있는데 가끔 막 저번에
누구 친구 만났나? 오랜만에? 근데 안경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맞다, 나 안경 바뀌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멍청이요. 제가 안경을 안경 케이스에 넣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사건의 발단이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근데 그 안경 저번에도 안경 다리 거기가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걔가.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수리를 맡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때 수리가 복잡했어요. 수리가 안 돼가지고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나 해가지고 비용도 생각보다 들고 이랬는데 아무튼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오래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진짜 제가 또 딴소리 해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 또 수다 타임이잖아요. 제가 머리를 염색을 하고 싶은 지는 좀 됐거든요. 한 작년 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그만할 때 프랑스 가기 전부터였나? 염색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머리가 이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거든요. 얇고 보시다시피 좀 곱슬이어가지고 얘네들끼리 잘 엉키고 이러는 편인데 되게 갈색으로 염색하고 싶다가 아니고 진짜 형형색색으로 염색을 좀 하고 싶은 염색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또 제가 화장은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색깔만 요란하고 화장을 또 안 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또 맨날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 있는데 또 머리는 금방 기름지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머리 염색 돈 들여서 염색하면은 머리 색깔 빠지는 것만 실시간으로 보일 것 같고 아무튼 그냥 염색은 하고 싶으나 안 할 것 같아요. 돈도 너무 아까울 것 같고 맨날 집에 있는데 뭔 염색이야, 그쵸? 기장은 좀 잘라야 될 것 같긴 한데 요즘 진짜 맨날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맨날 감아야 하는지 정말로 너무 귀찮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 손질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머리 닦거나 이런 건 잘하거든요. 닦는 건 잘하는데 그냥 머리 손질하는 거 드라이하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 머리를 선호하는 이유도 오히려 긴 머리는 봉고데기 하면은 봉고데기는 저 같은 똥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 머리를 선호하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어 지금. 근데 제가 파리에서 옛날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할 때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때 그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 고데기를 하고 회사를 갔죠. 물론 회사 다닐 때 맨날 고데기 하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지같이 하고 다닌 적도 진짜 많은데 그날은 마지막 날이고 아무튼 마지막 날이라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해가지고 좀 고데기도 하고 갔었는데 그때 그 머리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길이가 그때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유독 그때도 유독 길다는 얘기 많이 듣긴 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변신은 앞으로 없을 예정이니 걱정과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라도 주변에서 머리 자른 거 맞냐고 할 정도로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어서 파격적인 변신은 앞으로 없을 예정입니다. 두둔. 그래서 오늘은 벌써 시간이 꽤 돼가지고 저는 후딱 이거 영상을 후딱이라고 한 10시간 걸리겠지. 영상 편집하고 뜨개질도 하고 싶긴 한데 뜨개질을 할 수 있을지 아무튼 저는 후딱 한 10시간 넘게 컴퓨터를 붙잡고 영상을 편집할 예정이고요. 모두 다음 영상까지 즐거운 뜨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쓸데없고 3,000% 빠지는 뜨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나고 즐겁게 뜨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올리는 컨텐츠 재밌게 봐주셨으면 한 번씩 코피 들어가서 확인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까지 즐거운 뜨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아, 눈이 감긴다. 피곤하다.